안녕하십니까. 시의 부시장입니다. 오늘 우리 남유진 시장님도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만 저도 또한 일정이 같은 시간대에 많이 겹쳐 있어서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개회 시작 전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이 행사 전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내빈들도 이렇게 많이 오실 건데 같이 하지 못해서 내빈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교육 발전과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신 하성우 회장님 그리고 학원연합회 회원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김정숙 구미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보고 왔습니다. 교육장과 우리 또 시의회의 정근수 우리 시의원님과 멤버 같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내빈들은 아마 심학공부 기능이나 또 우리 노의원님들은 정식 회의 시간이 되면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학원연합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학생들, 자녀들 정말 우리 학업 진작을 위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학부모님 맡겨보고 좀 잘 해달라고 나다니고 부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세계 단원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학부모님 교육열이 높은데 이 교육열과 또 학생 당사자의 탐구열 이 부분을 공교육만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학원연합회에서 그 많은 부분은 공교육이 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잘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서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한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라. 한국의 교육열을 본받아라. 한국이 오늘날 일어선 데는 그 저변에 정말 열정적인 교육열이 학부모와 학생 마찬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말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육열을 폐해로 보지 말고 정말 국가 발전에 그동안 원동력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열이었다.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반 이상이 3분의 2가 우리 사교육부의 학원연합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구분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평생교육 시대고 또 우리 구미시도 언제 2005년도부터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돼서 우리 구미시만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직제에다가 우리 시 직제에다가 국장급으로 해서 별도 교육원 건물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경상북도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유진 시장께서 교육도시 표방하면서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평생교육도 함께 실천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받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그래서 명품 도시,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미시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계시는 우리 학원연합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 정말 명품 교육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 시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훌륭하게 되메워서 우리 국민교육이 앞으로 계속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계속 이렇게 좀 닦아주시고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교육이 잘 돼야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 열과 여러분들의 또 헌신적인 그런 노력이 아우러질 때 우리 국민교육이 경상북도 내에서 또 우리 전국에서 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에서도 교육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장학금을 1,000억 목표로 해서 지금 230억 모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연합본인도 진작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진학을 서울로 하는 우리 구미 지역 학생을 위해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미 학습을 작년 3월에 개관을 해서 정말 우리 구미에서 서울에 유학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는 수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별해서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러한 보험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정말 편안하게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교육 지원 시책을 개발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 공교육, 사교육 가릴 것 없이 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시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도 우리 한연합 여러분들의 평생교육 연수에 축하를 드리고 구미 교육이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았었을 것입니다만 하시는 사업 또 하시는 일 전부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학우인들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훈 부시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까먹었습니다. 지금 아마 저한테 한 20분도 할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속도를 좀 높여서 KTX를 타고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가서 여러 원장님들을 모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구미의 학원 및 교습소가 원장님들이 학원을 경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의 결론은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학원 경영을 진짜 법에 어긋나지 않고 진정한 교육자로서 경영을 해나간다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각종 민원도 발생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제가 약간의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여러 원장님들 우리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뭔가 잘못이 됐을 때 행정처분이 따르는 거 아시죠? 행정처분과 또 그에 따라서 과태료가 또 매겨집니다. 과태료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원장님들 막상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강하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공무원한테는 그런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재량권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저희들한테 봐달라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평소에 잘하시면 되는데 잘 안 하셔가지고 지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위반 사항별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원 쪽입니다. 성범죄 경력 미조회 아직도 이걸 또 잘 안 하실 분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할 때는 괜찮은데 추가로 하실 때 요즘은 또 1월 1일자로 새로 추가됐죠. 아동학대까지 같이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안 되는 게 보면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구비에 동네에서 나왔는데 광고물 막 거리에다 그냥 성인도 안 받고 붙이나 봐요. 그것도 불법이랍니다. 그리고 무자격 강사 채용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는 걸 절대 채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험 가입하는데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 원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에서 기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네? 알려줄 의무가 저희들한테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운영자가 주체가 돼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들은 절대 그런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간이 6개월, 1년 단위로 보통 드시는데 아니 적어놓으면은 보험기간을 한 번에 한 5년 드세요. 5년에 10년. 나는 학원을 10년 하겠다. 10년 드세요. 드시면 보험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 단위 넣어놓고 원래 이거 보험 가입 안 해도 과태료 붙습니다. 아시죠?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부과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 행정처분사항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보험가입 안 해서 그러면 또 어떤 원장님 이런 말씀하세요. 교육청에서 교육을 못 받았다. 네? 이거는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안 하셔야 돼요. 스스로.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그리고 제가 요거는 느낀 건데요. 교육청 직원 방문 시에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원장님들은 왜 우리 학원만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어? 다른 학원은 1년에 2일에 한 번도 안 오는데 우리는 왜 자주 옵니까? 제가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원장님들이. 그거 왜 원장님들한테 저희들 보이는 그 짜증스러운 눈빛 상당히 싫습니다. 저도 하나의 인간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또 저도 또 맡은 바 또 임무도 있고 그래 가는데 조금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렇다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제가 돈을 달라줍니까? 술을 사달라면 밥을 사달랍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이래 저희들이 지도 전국 나가면은 요즘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 평소에 학원 경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몰랐던 것, 알고 싶은 거, 이런 거 저희들 직원이 가면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나.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오시면 인상 푹푹 쓰고 얼굴에 벌써 나타나요. 사람은 먹으면서 얼굴에 나타납니다. 반가운지 짜증나는지 그런 거 압니다. 그리고 요즘 또 특히 이제 동절기가 되니까 학원 시설 또 전기라든지 소방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정도 되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강사 선생님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한번 쫙 돌아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보고 또 퇴근할 때도 한번 다른 원장님들 학생들 다 가고 난 뒤에 한 번쯤 돌아보면서 무슨 문제가 없나 있나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원장님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못 보는 사람은 원장님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강사 채용 시 요즘도 또 지금 자꾸 민원이 뜨는데 이 파트타임 강사도 반드시 그 성범죄나 아동학대 여러 가지 그 관련 재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 아르바이트생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직원의 한 명입니다. 직원입니다.
여러 원장님들은 아르바이트 생각하니까 이거는 직원이 아닌 것 같다. 직원입니다, 직원.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르바이트생도 반드시 그 직원으로 불러야 됩니다. 오래 좀 해주시고요. 교섭비요, 징수관계. 그 다음에요, 교육지원층에서 지도감독 나왔는데, 저번에 모 학원입니다. 도량동 쪽에 모 학원인데, 제가 가가지고 학원을 더 가려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왜 사전에 전화도 없이, 시간 조율도 없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아, 겁나더라고요. 학습권을 침해한다 하면 그 소리에 제가 막 뻑갔어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시간 조율을 안 하고 제가 지도 감독 온 거는 전혀 하도 없다. 단 원장님께서 학습권을 침해한다 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래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오겠습니다 하고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 학원이 어딘지 도량동 쪽인데 원장님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대 광고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개의 그 현수막, 그러니까 학생들 그 개인 성적표, 어느 학교에서 몇 등 했니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려고 하면 학부모 동의를 반드시 얻어가지고 게시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시면 동의 같은 거는 좀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학원 점검하니까 장부 정리를 부실 기재. 원장님들 우리가 일정을 안 알려주고 나가시면은 학원에 장부 정리 잘 안 해요. 물론 큰 학원은 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알아서 하고, 이 소규모 학원 원장님들 안 하시더라고요. 원장님들 뭐 안 하시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학원 장부는 매일매일 하는 이 습관을 들이십시오. 왜 습관을 안 들여가지고 갑자기 가면 준비된 거 없는데요. 항상 인간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 학원은 뭐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행법에 제2조에 따라 보면 학원 교섭소 또는 개인과의 교섭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군비를 다니다 보면은 과대 광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학원에 보면은 제가 하신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좀 자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 하반기 때 학원 돌아다니면서 그 점검했는 결과인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소화기 이건 진짜 가장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도 그 소화기가 용량도 대단하는 거 원래는 3.3kg 나야 되는데 뭐 1kg, 1.5kg 뭐 애들 장난감 같은 거 놔두는 학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뭐라 그러면은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참 난해한 질문입니다. 3.3kg가 보통 이게 놔둬야 되는데 1kg를 놔두고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저는 소화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왜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이상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제발 3.3kg. 그리고 항상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이 녹색에 이게 눈금이 가 있어야 됩니다. 녹색에 눈금이 가 있지 않고 노란 데가 있는 거, 빨간 거는 뭐 무시하고 노란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노란 데가 있는 거는 그걸 성능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노란 거 가시는 거 소화기 보약을 하고 많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안 봐오신 것 같아요. 보시진 않죠? 소화기에 뭐 노란 거에 가 있는지 녹색에 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한 명이 더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저희들 교육청에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학업이 잘 되는 거 좋죠. 좋지만은 저희들은 소화기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나갔을 때 소화기 눈금이 중요해요. 노란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노란 데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거 보면 리차지라고 되어 있어요. 리차지. 네? 영어로 리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리차지 하러 가잖아요. 재충전하시라 이 말입니다. 요새는 충전할 필요 없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 중요한 게 그 비상대피 도면. 아직도 이거 도면 안 그려가지고 이제 각 실마다 비치 안 하는 학원이 많습니다. 소규모 학원은. 앞으로 소규모 학원도 비상도면
뭐 아주 뭐 캐드로 그리고 뭐 이런 건 아니래도 좀 이쁘게 잘 그리셔가지고 각 층마다 좀 빛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하대 발생 시에 우리 학생들이 아무 다치지 않게 알아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거 교육도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비치도 좀 부탁드립니다. 요 대피도면 그리고 또 요게 여 선생님들이 보니까 이게 전력 조회를 하는데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하는데 이거는 근무하기 전에 강사가 학원에 와서 애들한테 수업을 하기 전에 벌써 해야 됩니다. 선행돼야 됩니다. 선행돼야 되고 단지 이제 교육청에 강사 등록 이 업무가 10일 이전에 와서 해야 된다 하는 거지 성범죄라든지 아동학대 이거 조회하는 거를 10일 전에 하는 거 아닙니다. 강사 강의하고 난 뒤 10일 이내에 성범죄나 아동학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조회하는 거는 강의하기 전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록 업무를 10일 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현재도 아직까지 보험을 제때 가입 안 하신 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신경 쓰셔가지고 보험값을 제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찮으신 분들. 5년, 10년 하세요. 뭐 학원, 뭐 하루 이틀 하고 말까 하잖아요. 5년, 10년 하셨다가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다 환불됩니다. 보험은. 그만두면 다 환불 처리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수 한 번만 해도 한 몇 년을 합니다. 오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학원을 가보니까 쓰레기. 이 쓰레기를 애들 물론 간식 주고 쓰레기를 보니까 막 버려놓는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는 쓰레기 이게 분리수거 해가지고 종량에 몽주에 넣고 쓰레기 이런데 막 그냥 막 갖다 놨어요. 삼대비처럼. 그런데 이거 돈이 없어서 하나. 저는 그 원장님 집에 가도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도 막 쓰레기 마음대로 버립니까? 거실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거 우리가 이거 공공장소에서 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깨끗하고 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쓰레기 이런 것도 매일매일 버리시고 좀 우리 아동들한테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수강료 환불이라는 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에 있는 학원장님들이 수강료 환불 왜 문제가 생기냐 보니까 원장님들의 판단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원장님은 아이고 막 속 시끄럽게 그래 알았다 돈 줘요. 또 어떤 원장님은 안 돼. 이거 규정이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맞아요? 어떤 원장님은 환불 왜 해줍니다. 어떤 원장님은 또 안 해줍니다. 규정이 이러니까. 안 해주는 학원에서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전화 옵니다. 왜 이러냐고. 어느 학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줬는데 A 학원에 해줬는데 B 학원은 왜 안 해주느냐. 이게 참 학부모 일에 들어오는데 수강료 환불은 제가 봐서는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하세요. 배치도 속 시끄럽다고 환불해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규정대로 좀 해주셔야지 이게 뭐 형평성이 있는 거지. A 학원 해주고 B 학원 안 해주고 이거는 이 꿈이 좋은데 이 학원 믿기 안 되는데 이게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전화는 좀 안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 수강료 영수증 미발급 사례. 현재 학원에 가보면은 카드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은 그것이 이제 원장님들이 이게 영수증 발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카드로 발급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원장님들이 세금서에 그 세금 관계 때문에 카드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저희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그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우리 국민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여쪽 담당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식을 반드시 다운받아가지고 두 매를 똑같이 작성해가지고 한 매는 학부모에게 한 매는 학원에다가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몇 년간 하십니까? 5년 맞습니다. 5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학원에. 왜냐? 모든 지출 서류는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원에 가면 없어요. 없는 학원도 있고 뭐 안 예쁘고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오면 반드시 봅니다. 영수증. 막 안 해놔가지고 막 급하게 막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좀 하세요. 그래 하시면 안 좋겠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여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있는데 이거 하고 계시죠? 예? 이건 한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원 및 교습소에 필수 게시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면은 여기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교섭비 등 게시표, 교섭비 등 반환 기준 게시표, 학원 강사 게시표, 학원의 위반 사항 행정처분 기준표, 학원에 있어야 됩니다. 교섭소는 교섭소 신고 필정, 교섭비 등 게시표, 교섭비 등 반환 기준 게시표, 교섭소의 위반 사항 행정처분 기준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학원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학원이 설립 운영되라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그 교육지원청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학원에 돌아가셔가지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수정할 때 수정펜으로 칙칙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 줄 예쁘게 쫙 꺼가지고 마음에 들어도 찍고 거기다 이렇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인 주세요. 끝나는 시간 내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민원인데 교섭소입니다. 교섭소 민원 발생 사례인데 교섭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하면 업무보조 요원을 채용을 합니다. 업무보조 요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가니까 이 사람은 업무보조 요원이지 강사 아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요거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조 요원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업무보조 요원은 교수 활동에 참여, 지도 불가합니다. 간접적인 참여, 짧은 시간이라도 간접적인 참여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차량, 승하차 지도, 아동 학원 내 화장실 지도, 교수님, 네, 요 나머지 실무 교육은 요 뒤에 요 실무 교육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잠시 더 해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원하는 갑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김희영 회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분들께서 들어오십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풍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구미시 학원연합회 하승우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마 연수가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심학공 국회의원님 오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명예 공문으로 오늘 초대할 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에 참여 우리 심학공 국회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이 명품 교육을 추구하고 계신 우리 김정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이신 윤창욱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유형의 위원장이신 부작은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정근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학교 운영위원장인 이정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대 HCN 새로운 방송 신재성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삼성연합 이대현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OLP 박민juk 경북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소집 내빈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구미시 학원연합회 발전과 평생교육에 헌신하여 오신 분들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학원연합회 명예고문 추대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심학봉 국회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패 전달은 하승우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추대패 국회의원 심학봉 귀하께서는 구미 갑지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시면서 구미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으시기에 구미시 학원연합회 명예고문으로 추대합니다. 2015년 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학원 총연합회 경북도지회 구미시 학원연합회장 하승우. 다음은 구미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SM 아카데미 박학천 노술학원 홍의숙, 행복한 피아니스트 학원 안수정, 표창장 수여는 김정숙 교육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SM 아카데미 박학천 논술학원 홍의숙. 위 사람은 평생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며 구미교육 발전과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헌신한 공이 크므로 2015년 구미시 평생교육자 연수를 맞아 이에 표창장을 수여한 2015년 1월 24일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숙. 표창장 행복한 피아니스트 학원 안수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남유진 구미시장님의 표창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전달은 하승우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원장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랑새 미술학원 원장 여순면, 연세보습학원 이호임,
보노랭귀지 월드어학원 도병태. 표창장 파랑새 미술학원 원장 여순연.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지역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월 24일 구미시장 남유진 대도. 표창장 연세보석학원 원장 이호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보노랭귀지 월드어학원 도병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심학공 국회의원 표창장이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와 친구들 학원의 김미숙, 위더스 영어학원 이선영, 크리스 학원 심예원. 표창장 수여는 심학공 의원님께서 직접 전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피아노와 친구들 학원 김미숙. 귀하께서는 구미시 학원연합회 회원으로서 평생교육자로서의 책무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평생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기여한 공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월 24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심학봉. 표창장 위더스 영어학원 이선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크리스 학원 심예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김태환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생 영어숲 신옥계학원 서지원, 리더스 영수 입시학원 강인혜. 표창장 수여는 심학봉 국회의원님께서 대신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소속 윤선생 영어숲 신옥계학원 서지원. 귀하는 평생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구미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구미시 학원연합회 2015년 구미시 평생교육자 수시 연수를 맞아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월 24일 국회의원 김태환 대도. 표창장 리더스 영수 입시학원 강인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구미시 학원연합회 하승우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예, 평생교육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2014년 구미시 학원연합회를 맡고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제가 즐거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문자 아마 그런 공문을 아마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 철학 문제로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월 28일 날 5차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안전교육 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시행령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유예가 6개월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촬영 때문에 저희들이 도색을 하고 구조 변경을 하더라도 운행을 할 수 없답니다. 지금 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경상북도 23개 시군분회 중에서 저희들이 경찰서, 인근에 있는 경찰서, 그 다음에 시청에다 다 질의를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관계되는 분이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아직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고 그리고 만약에 되고 나면은 그때서는 이분들이 정확한 아마 안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원칙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모레 아마 저희들이 다시 국토부 관계자와 만날 때 우리 총연회 박형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도지의 이영록 회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아마 백석주 과장님 그리고 정용 사무관 제가 정용 사무관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답변이 뭐냐면은 학원의 실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게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5차 간담회까지 오기까지 자기들도 중재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우리가 유상운송에 대한 불명확성입니다. 우리 시의 관계자분 중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포항에 전화를 하니까 유상운송으로 보겠다. 혹시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계십니까? 보낸답니다. 학원비 내실 때 운송비 내십니까? 안 낸답니다. 그러면 유상운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아닐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담당자들이 이 유권에서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연을 비롯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월 28일 날 5차 간담회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처인데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휘처는 같이 운행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이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9년 이상이 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왜 학원에 오면 운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후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심야 교습 시간 12시까지 할 때 앞에 이게 윤차오 도인님 계시고 아까 부자관 도인이 있었지만 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심야 교습 시간을 저희들이 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23개 시군분회가 그때 교육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구미시 200여 분이 참석해 줬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해서 할 때 간척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저희들이 또 서울로 항의 방문할 때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은 이 시점에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권력 행사를 필요하다면은 우리 권익보호를 위해서 다시 서울로 한번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그 이름 앞에 너무 조용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왔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한 대응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게 원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예기간이 7월 29일까지입니다.
6월까지 우리가 바라는 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안에 저희 야당 간에 우리 힘을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교육자 여러분, 외유 내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는 외강 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제가 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불법 과외와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교육청에서 같이 협조하에 많은 단속과 가태료를 부과하고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다시 옆에 가서 불법 과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세무서와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은 교육청 관할의 모든 법령을 지키면서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두 알아봐서 우리 학원과 위배되는 행동이 있을 때는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보호 차량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고해라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받았을 겁니다. 좀 전에 교육장님하고 우리 박종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좀 우리가 법령이 결정되는 7월 29일까지는 좀 유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교육을 하는데 돈을 받고 애들한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도 교육의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재능 기부를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시청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스타트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이 세팅님부터 해서 한부모 과정, 차상위계층, 다문화 과정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다. 하지만 창구가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을 하니까 그래서 창구 단일화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원장님들이 재능기부로 그 친구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다 돈을 받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냐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저희들이 원장님들 재능기부를 무료로 해주신 분도 계시고 50% 받고 해주시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뜻을 좀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되어서 저희 봉사활동 재능 기부하는 것이 그 오는 부모님들에게 잘 좀 전달되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양의 해라고 합니다. 양이 온순을 하지만 하려면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평생교육자 여러분들께서 화를 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기를 주로 바랍니다. 오늘 정기교수에 참석해 주신 우리 평생교육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웃으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의 상이라고 하는 상은 모두 싹쓸이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격려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숙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심학본부 기호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윤창욱 부회장님도 계시고 또 정은수 시의원님도 계시고 또 새로운 방송에 우리 신 대표님도 다 계신데 제가 앉아서 아까 상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전국 교육장 협의회가 경주 K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구미 교육청이 경상도 전국 4개 교육청이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은 구미시를 경북교육청에서는 구미시가 발표를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하면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상을 진짜 많이 휩쓸었는데요. 진로교육도 전국 대상을 저희들이 받았고 영어교육 1등급, 2등급, 3등급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 다음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관악이, 코드, 합창 모든 종목에서 대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학교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지만 사실은 그 빙산이 떠 있고 물 위에 뜨는 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밑부분에 여러분들의 고통이 또 노력이 열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국회에도 사실은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심학봉 국회의원님 얼마나 고생하시 아마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작년에 12월에 창조경제센터도 우리 구미에 오게 되고 또 우리 윤창호 부의장님도 구미시를 위해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또 부자원 의원들 마찬가지로 끌어오시는데 너무너무 고생해요. 저는 주변에서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잘 없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심학봉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윤창호 부의장님 또 부자원 의원님 또 시의원님 모두를 정치하시는 또 경제 쪽에 계시는 분 또 언론 쪽에 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 주제가 뭐였는가 미래 사회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한 30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0, 50클럽에 들어가는 세계에서 7번째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7번째 나라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선진국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선진국이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평균 수명이 거의 100세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평생 직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전문성 있는 보수 교육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은 야 이번에 이렇게 대상을 너무 많이 받아놓으면은 저도 심사를 나가보면은 그 전에 대상을 받은데 다음에 대상을 잘 안 줍니다. 해도 사실 비껴서 이렇게 다른 시교육청을 주게 되는데 혹시 그러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 연초에 교육청의 장학사님들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블루오션을 찾자 이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 받았기 때문에 올해 대상 못 받으면 그런 거 한꺼번에 대상 받고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것들이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는 틀림없이 블루오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시고 또 사실은 상은 받으러 제가 다니고 각광은 제가 받지만은 사실은 정치에서 경제에서 모든 면에서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늘 제가 쫓아다니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앞에서 또 나서서 우리 정치계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정말 뭐를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까? 격려해주고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우리 구미를 더 살리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정말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생활을 일으키고 한 400배 정도 잘 사는 나라를 일으켰던 게 꿈이듯이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요 심학봉 국회의원님 좋은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원연합회 우리 평생 교육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학원연합회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과 그리고 이 위중한 때에 저에게 명예고문이라는 중책을 주셨는데 그 의미를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잘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관을 지르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명예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운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아까 우리 회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될 텐데,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학원연합회라는 조직도 있고, 아마 상당히 이런 시행령이 개정하기 전에 조직적으로 아마 대응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합리한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왜 이 현장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문제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되는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법이 아마 법을 만들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집회사 제대로 안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잘 살펴보고 그러나 이 시행령까지 와서 맡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학원연합회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또 오늘 오신 교회 우리 경상북도 회장님하고 우리 구미의 회장님하고 잘 들다보고 또 대응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학원이 갖는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 있는 전화 아니면 우리 교육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 학원 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이제는 확립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대한 평가라든지 학원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해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학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이라는 이게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 학원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제시를 하고 그걸 여론화해서 국민들한테 완전히 각인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는 학원이라는 것이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육의 보완 기관으로서 기능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네. 박수 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아까 우리 교육장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25,000불, 지금 거의 한 3만 불이다 하더라도 4만 불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2만 불까지 오는 거하고 4만 불에서 만 불 더 올려 4만 불 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국가적 자원을 투입을 했을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성장 요소가 뭐냐?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성의 경제 참가율을 높이는 거 하나 하고, 그런 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 국가가 소위 말하는 노르딕 국가 정도의 그 여성 참가, 경제활동 참가 인구를 늘리면 우리가 2030년까지 1%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OECD 보고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노르딕 국가의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40%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 제도를 잘 만들면. 두 번째가 뭐냐면 평생 학습 시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선진국 대비 그 평균 평생 학습 시간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더 끌어올려야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에 그 영향을 주는데, 그 평생 학습의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학원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뭐 사회 기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청에서 하는 교육기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시적으로 교육을 담당해 주시는 평생 학습 기관은 저는 학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는 그 보완제로서의 학원, 평생 학습 기관으로서의 학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이런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항상 학원을 들여다보는 이런 시각 때문에 혼돈이 온다 이 생각입니다. 오늘 연수 교육을 통해서 우리 1년 내내 아니면 가까운 시일에 좀 그 이런 여론을 좀 만들어서 또 언론에도 좀 내고, 오늘 HCN 사장님 오셨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체성을 올해는 정립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구미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체감 경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국내 경기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바로 우리한테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구미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 대기업에 편중된 단순 하청 구조에 이런 산업 구조에서 오는 이익이 많이 안 남는 구조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중간에 받쳐주는 중견기업이 없습니다. 축구를 하면 미드필드가 없는 이런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것이 구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체질을 산업 구조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구미 너레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 구미 너레상스 프로젝트의 그 목표는 우리 구미를 이 공단도시에서 지식도시로 바꾸는 겁니다. 지식도시의 개념은 지금의 이런 대기업 일본도의 저부가 가치 산업 구조를 첨단 산업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구조로 업종 변경을 하고 여기에 교육과 문화와 관광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도시인데요. 그 지식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서 1단계로서 지난해에 공단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9천억 원 정도의 국채 프로젝트가 구미에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구금호공대 금호테크노밸리의 국책 R&D 프로젝트가 3,600억 그리고 지난해 12월 17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이재용 부회장도 오셨고요. 삼성 사장단 4분이 오셨는데 그때 발표한 삼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자하는 투융자 2,400억 그리고 1공단 전체를 300남이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혁신단지 지정과 관련한 예산 3,000억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특별법 제가 대표 발의한 법이 작년에 12월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법과 예산이라는 이 큰 프레임을 짰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면 구미의 틀은 변화하고 변화한다는 것은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만의 어떤 먹거리, 신승형 동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연초에 우리 학원에 계시는 학원 원장 선생님 또 뭐 평생 교육자 여러분 오셨는데 지금 교육을 하실 분들은 교육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아이들한테 정확한 교육을 시키고 할 텐데 이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흔들리면 그거는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오늘 명예고문으로 초대된 이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허성우 우리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칙과 그 강직한 철학하에 불법화에 드러내고 그에 수반해서 건전한 학원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학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저희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두에 우리 사관연합회 동생 교육자 실무 연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사관연합회 박승우 회장이 비롯한 임원 여러분 노회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숙 교육장께서 행사 전에 저희들과 촬영하면서 영우 교육감님의 평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2, 시군 중에 정말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역할을 김정숙 교육장께서 하셨다고 교육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쟁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학봉 국회의원께서 우리 배종필 국장님께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12년 만에 예산을 한 달 안에 통과를 시키고 연말과 연시에 저와 이제 많은 행사를 심학봉이라고 다니고 있는데 호칭 자체가 이제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도 거의 뭐 국무회의를 하루에 7, 8번 같이 있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행사를 다니고 오는데 그만큼 지역민들이 바라는 그런 호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덧붙인다면 경제를 좀 책임달라는 그런 구미 시민들의 그런 지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이래 자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HCN 새로운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서 홍보도 해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마영진 고모님은 늘 그 하원 행사 때 이렇게 오셔서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습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정건수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 정건수 우리 시의 운영위원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삼성전의 부장도 하시고 이 우리 최재호 예배장도 뒤에 와 계시네요. 정말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힘들고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힘든 부분을 가슴배장도 했어요. 그래서 외곽 내곽도 부러지셨는데 그런 불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오늘 휴대표를 받으시는 심학봉 국회의원 저와 부장을 옆에한 지역 도의원 또 우리 시 이상의 시의원들과 함께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쟁취해서 뒷받침 해야 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국민교육의 미래와 또 우리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은 역할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윤창욱 도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축전이 도착했습니다. 국회의원 김태환님으로부터 축전이 왔는데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구미시 평생교육자 수시 연수 행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힘찬 성원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모쪼록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015년 1월 24일 국회의원 김태환 이렇게 축전이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축사를 해 주실 분은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료로 또 지원을 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 HCN 방송 대표 신조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승무 회장님 이하 이시 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로운 방송은 방송통신 전문기업으로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편에 거듭나는 4.5%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 채널 4번을 통해 지역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TV가 없이도 스마트 방송도 즐길 수 있고 한가령에서 이제 TV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시청할 수도 있는 첨단 방송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초로 UHD 초고시는 고화질 시험 방송도 이제 깨끗한 화질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 원래 통신사보다 먼저 기가 인터넷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저렴한 인터넷 저하까지를 포함해서 학원의 방송 통신비 절감을 통해서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트너하게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10월 21일 현대 HCN 새로운 방송은 든든한 우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미시 학원연합회입니다. 공유협약을 통해 다양한 교류 협력과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렸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 방송사에서 교육 콘텐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과 연계한 각종 교육 콘텐츠 제작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당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같이 진행한다거나 연합회 자체 대회를 중계방송하는 등 파트너십을 끝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지시의 새로운 방송은 우리 구미 지역에 대한 14만 4천여 가입자를 포함해서 구미 경북 지역에 30여만 가입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구미시 학원연합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확 달라진 현대 치센 새로운 방송과 학원연합회가 강한 파트너십으로 구미 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학우인들에게 도움을 또 주실 수 있는 그런 HN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재성 대표 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승우 회장님과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한완이라고 합니다. 요 근래 보면 곧 있으면 신입생과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돼서 치열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최근에 회원 모집이 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을 저희 OMP가 응원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좀 해드릴까 해요. 혹시 학원의 역사 관련돼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학원 역사를 1000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쯤인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학원 역사는 이렇더라고요. 이 중국 수나라 당나라 때 통일신라국은 삼국시대부터 따져볼 수 있습니다. 수나라 때는 과거시험, 신라 때는 독서 상품가를 통해서 유교적 경전을 선발 관리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그 다음으로 고려시대가 되어서 3대 광종 임금 때 관리제와 노비연금제가 실시되면서 과거제가 정착이 됩니다. 그때 이제 국자관과 성균관, 오늘날로 따지자면 관리 선발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교육은 언제부터죠? 그때 보면은 이미 사교육이 정착이 됐었는데요. 사학 12도가 있습니다. 네, 그때 바로 사교육이 시작된 건데 간단히 말하면 바로 쪽집게 학원 12곳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뿌리 깊은 학원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학원을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또 선후임 교육 규제, 특별법 이런 것들을 수많이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사교육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책을 내놓지만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도 않고 무효화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실행이 되고 무료화되는 이런 개정안 또는 개편안 이런 것들이 있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교육은 어느 한 특정 부분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면에는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것, 직접 수준을 올리는 것, 또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나서 사회 공동체 인원으로서 활동하는 것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 오바마 역시 중국이 세계 강대국 2위로 올라서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기감을 느낀 가운데 한국의 교육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언론에서도 이처럼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었죠. 네, 자원이 없는 나라 한국에서도 GDP 13위에 빛나는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 계신 올바른 교육들이 모두 다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생각을 해볼 것은요. 그 뒷배경에는 바로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너무나도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들이죠? 시기가 되면 전단지도 해야 되고요. 현수막도 달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의 클레임은 어떻습니까? 또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요즘에는요. 원장님들을 마치 협박이나 하듯이
학원 끊을래요. 이런 얘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뺏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과외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또 미등록 공부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수입을 사실 뺏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좀 활동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IT와 친수가 다른 것. 그들이 의도를 한 거는 아니지만요. 여기 계신 학원장님들과 좀 다르게 많은 비용의 홍보를 하진 않습니다. 뭐 전단지를 맞추면서 열심히 홍보하는 공부방 보셨습니까? 실제로 보기 힘들거든요. 두 번째는 프린트를 해서 게시판 광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카톡이라든지 밴드를 이용한 방법, 그 밖에 블로그에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이처럼 IT를 친숙하게 해서 인터넷상에서 많은 입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한 것은 아닌데 효과는 정말 끝내주죠.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부분 자체를 우리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뒤에 있었으면 잘 안 보이네. 네.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실제로 학부모님들은요, 많은 정보를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부분들을 올려주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전단지 하시죠, 현수막 하시죠, 또는 뭐 특강이 있으시거나 또 학원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인터넷에 올리시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업체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는 업체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카톡이나 밴드를 대신해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 그러한 작업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에는 영원한 명당 자리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번 올린 자료는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학원을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사를 올리거나 단 하나의 자료 올렸을 때 조금은 더 신중하게 그런 자료들을 올리셔야 합니다. 혹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또는 이 포스팅 작업을 하실 때 얼마만큼 키워드 작업을 잘 하시나요?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인터넷에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또 저희 업체 담당자 직원분과 직접 통화를 하시면 이런 부분 관련된 노하우들을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미시 학원연합회 회장님을 통해서 주식회사 OMP라는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분야인 FBI M 마케팅 활성화 프로젝트가 진행됨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바로 푸시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 실제로 학부모님들께 스팸 문자가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자기가 문의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여기 계신 원장님들의 휴대폰의 상단에 마치 카톡처럼 푸시 알람으로 들어가시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게 학부모님의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원장님 휴대폰으로 해서 1kg 또는 3kg, 5kg 이내에 푸시 알람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시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원장님 휴대폰으로 푸시 알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학부모님들이 위치를 통해서야 가까이 있는 학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러면 상세 정보들을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부모님들 올려주신 부분들을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옥션 기능을 통해서 글들을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료공제라는 부분은요, 33,000원이라는 비용을 연합회에서 모두 다 지불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회원분들께서는 바로 나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통에 담아주시게 되면 이 부분의 서비스를 무가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좀 실행하고 진행할지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부분에 들어가시면요, 위쪽에 보시면 학원 찾기, 감사합니다.
여기 학원 찾기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요. 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학원 찾기 FBI 학원 해결사라는 부분이 보이십니다. 네, 실행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이처럼 활성화 창이 뜨게 되고요. 네, 그에 따라서 가장 좀 잘 되고 있는 학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김지우 뮤직스쿨이라는 곳인데요. 김지우라고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네, 이처럼 뜨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팝업 기능이 있어서 보실 수 있고요. 원장님 학원 관련된 부분들을 이처럼 이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각자의 원장님 학원들을 사진을 찍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본래는 일일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하지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메일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 이 부분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찍으셔서 이쪽으로 네,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모두 다 이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다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다면 참고적으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김지우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OMP라는 회사에는 IT 마케팅 회사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매달 관리비가 10만 원에 진행되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 프로모션으로 해서 3만 원에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 업체 직원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분 동안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나가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작성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합체 측에서 이 앱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다 비용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회원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또 홈페이지는 특별하게 할인된 비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서 하단에 홈페이지 요청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구미시 학원연합회 박승우 회장님께 네. 알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길을 넓혔나? 아니, 그거는 오늘 너희 뭐 뭐가 나. 오늘 고생 좀 하겠는데. 이거 형님 30kg, 32kg. 32kg요? 어디에? 와,